안녕하세요. 모던 앱을 위한 HTML5 플러스 CSS3 바이블 16강되겠고요. 이번 강의에서는 174페이지에 있는 4.4절 박스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박스 속성이라고 하면 그림 4-21에 있는 마진, 보더, 패딩, 위스, 하이 속성 5개를 합쳐서 우리가 박스 속성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. 이 중에서 보더 속성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조금 많기 때문에 다음 강의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고 이번 강의에서는 간단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추가적으로 지난 강의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마진과 위스와 하이 속성은 인라인 형식의 태그이냐 블록 형식의 태그이냐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. 이번 강의에서는 일단 블록 형식의 태그를 기반으로 모두 살펴본 뒤에 인라인 형식의 태그에 적용할 때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코드를 입력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. 정말 간단하게 스타일 태그 하나 만들고 아래에다가 div 태그 하나 만들어주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div 태그 내부에다가는 lorem 입심을 사용을 해서 두 문단 정도 넣어주도록 하겠고요. 이어서 스타일을 div 선택자를 사용을 해서 이러한 형태로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상태에서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지금 화면처럼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.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검사를 눌러서 개발자 도구를 띄워주신 다음에 이 녀석이 어느 정도의 영역을 차지하는지 확인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 div 태그는 블록 형식의 태그이기 때문에 한 줄을 전부 차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. 마우스를 올려놓았을 때 파란색 영역이 전체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일단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이 div 태그에다가 width를 300픽셀 정도 주고 height을 300픽셀 정도 주고 마진을 30픽셀 그리고 패딩을 30픽셀 정도 준 뒤에 보더를 5픽셀 솔리드 블랙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. 참고적으로 이 보더 지정이 약간 특이해서 의아하실 수 있는데요. 시작할 때 언급했듯이 이 보더 속성과 관련된 내용은 조금 많기 때문에 다음 강의에서 살펴보고 일단은 5픽셀이라는 이 숫자에 주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어쨌거나 코드를 상콤하게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보게 되면 지금 화면처럼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. 내용물이 너무 많아서 조금 지웠습니다. 어쨌거나 검사를 사용을 해서 개발자 도구를 띄워주신 다음에 이 영역을 보도록 하겠는데요. 일단 첫 번째로 주목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은 마우스를 올려놓았을 때 적용되는 색상이 어디가 어디를 의미하느냐는 것입니다. 이를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는 개발자 도구 오른쪽 아래에 있는 영역을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width와 height은 기본적으로 이 내용물에만 적용이 됩니다. 이어서 이 볼더를 기준으로 안쪽에 있는 것이 패딩이고 밖에 있는 것이 마진입니다.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순서를 먼저 외워주시는 것이 우선이 되겠습니다. 다시 한번 가장 밖에 있는 게 마진이고요. 그 안에 있는 것이 보더, 그 안에 있는 것이 패딩, 그 안에 있는 것이 내용물입니다. 추가적으로 또 이후에 살펴보게 되는 백그라운드 컬러라는 속성을 한번 레드로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. 사실 이름만 보셔도 무엇을 하는 것인지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백그라운드는 배경이고 컬러는 색상이니까 배경 색상을 레드로 지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. 이걸 저장을 하고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지금 화면처럼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. 보더를 기준으로 안쪽에 있는 내용물과 패딩에만 배경 색상이 적용이 됩니다. 색상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이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이게 처음 공부를 할 때 배경 색상이 어디까지 지정되는지가 진짜로 기억이 잘 안 날 때가 많은데요. 전혀 관련성은 없지만 간단하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우리가 겨울에 흰색 패딩이라든지 붉은색 패딩이라든지 검은색 패딩이라든지 파란색 패딩을 입게 됩니다. 패딩에는 색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패딩을 입게 되면 친구들이 너 붉은색 패딩 입었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 텐데요. 그렇게 패딩까지는 색이 들어간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어쨌거나 그럼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. 우리가 width와 height을 300, 300이라고 지정을 해도 실제로 이 전체의 너비는 300, 300을 넘게 됩니다. 이 인스펙터 오른쪽 아래의 그림을 보시게 되면 마진이 30이고 보더가 5고 패딩이 30이라고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. 따라서 300, 300에다가 더하기 30 더하기 5 더하기 30을 왼쪽과 오른쪽에 더해준 값이 전체 너비가 됩니다.
물론 높이도 마찬가지고요. 이는 페이지 176페이지 아래쪽에 나오는 공식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. 이를 사용을 해서 마진과 보더와 패딩과 위스와 하잇이 더해진 실질적인 너비와 높이를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대충 계산을 해보게 되면 마진과 패딩이 30, 30, 보더가 5에서 65가 되고 이를 2배 하면 130이 되고 여기에다가 300을 더해서 430이 전체 너비이자 전체 높이가 되게 됩니다. 참고적으로 이 div 태그 위에다가 마우스를 올리시게 될 때 크롬에서 370 곱하기 370이라고 표현을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요. 이는 마진이 제외되고 보더와 패딩까지 잡은 수치입니다. 확인을 해보실 땐 개발자 도구에서 마진을 꺼주신 다음에 마우스를 올려주셔도 똑같이 370, 370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. 마진을 추가하고 패딩과 볼더를 제거를 하고 마우스를 올려주시게 되면 300, 300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마진을 제외한 크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참고적으로 방금 이 인스펙터에서 스타일의 체크를 해제하면서 스타일을 적용을 하고 뺐는데요. 이것도 남이 만든 개발 사이트를 분석할 때 많이 사용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꼭 한번 체크를 껐다 풀면서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구나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일단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마진, 패딩, 보더, 그리고 위스, 하잇에 대한 설명입니다. 저 너비와 높이를 계산하는 방법까지 알면 사실 이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사이트를 구현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. 사실 머릿속으로 이거를 생각해야 될 때가 조금 귀찮을 때가 많습니다. 그래서 CSS3에서 추가된 속성이 바로 178페이지에 있는 박스 사이징 속성입니다. 박스 사이징 같은 경우에는 값으로 보더 박스와 콘텐트 박스를 넣을 수 있는데요. 위스와 하잇을 사용해서 적용할 너비와 높이가 컨텐트의 의미가 한정되는지 아니면 보더까지 의미가 한정되는지를 지정할 때 사용하는 속성입니다. 컨텐트 박스가 기본 값이고요. 컨텐트 박스로 실행을 하게 되면 방금 보았던 것과 똑같은 형태로 실행이 됩니다. 즉, 이 컨텐트의 너비가 300, 300으로 변화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반면 이걸 볼더 박스로 지정을 하게 되면 코드를 저장하고 실행을 했을 때 지금 화면처럼 뭔가 조금 작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. 인스펙터 오른쪽 아래의 영역을 보게 되면 230, 230으로 작아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다가 패딩 30, 30, 그리고 보더 5, 5를 더해서 5 더하기 30 더하기 230 더하기 30 더하기 5를 했을 때 300이 나오게 됩니다. 참고적으로 보더 박스이기 때문에 보더까지만 적용이 되고 마진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 라고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어쨌거나 현재 단계에서는 이 보더 박스를 사용할 일이 거의 없고 이후에 모던 앱으로 시작하는 디자인 책을 볼 때 그때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거나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되겠는데요. 위스와 하잇은 콘텐트, 즉 내용물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고 이 밖에 패딩과 보더와 마진 순서로 추가적인 무언가가 붙는다.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 등으로 배경을 적용하면 패딩까지 적용이 된다. 그리고 실질적인 너비를 구하기 위해서는 위에 것 더하기 아래쪽 거에다가 2를 곱한 거를 해줘야 된다 까지 기억을 해주시게 되면 이번 강의의 내용은 완전하게 기억한 것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어쨌거나 추가적인 질문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.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